attention. Give it, feel it, feel it, feel it, please. 고민하지 마 세상은 아주 넓어 너의 가능성은 무한대 우주를 뒤덮어 방향을 잃었을 때 돼줄게 나침반 혼자 지겨운 내일을 맞이하지 마이 순간은 책과 펜을 잠시 놓아 대학이란 문제의 답을 찾아볼까 정답은 여기에 이 영상 통해서 너의 턱에 괴고 있는 손을 뗐으면 좋겠어 Here we go, yo, 같이 가, yo 너의 꿈을 펼칠 그곳으로 Here we go, yo, 같이 가, yo Attention campus, yo, yo, yo 흔히들 철학, 역사, 언어, 문학을 인문학의 대표적 학문으로 손꼽고 있죠. 인류사에서 가장 오래된 학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문학은 학문의 어머니이며 뿌리가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캠퍼스 요요요. 오늘은 모든 학문의 근간이 되는 인문학 분야를 배우는 인문계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o, 같이 가, yo, attention campus, yo, yo. Yo. 진리란 무엇이고 정의란 무엇일까?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 인간의 삶을 이어온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을까? 바로 이렇게 인간의 사상이나 문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본질적 가치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가 바로 인문계열인데요. 인문계열은 크게 어문학 분야와 인문과학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문학 분야부터 살펴볼까요? 어문학 분야는 크게 언어와 문학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인간의 언어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언어학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특정 언어에 대해 배우는 언어 관련 학과, 국어 국문학, 영어 영문학, 중어 중문학, 일어 일문학 등 해당 언어권 문학을 공부하는 학과들이 속해 있습니다. 이 밖에 시, 소설, 희곡 등 문학작품의 창작 기법을 배우는 문예창작학과가 있습니다. 이들 학과 대부분이 4년제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고요. 전문대에는 실용적인 외국어 습득 등을 위한 학과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국문학과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국문학과나 문예창작과 둘 중에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국문학과에서는 문학작품을 분석하고 문학사에 대해서 배우고 문법 구조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에 반해서 문예창작학과는 글쓰기를 좋아하거나 창작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럼 인문과학 분야에는 어떤 학과들이 있을까요? 우선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 분석하기 위한 이론과 방법을 배우는 심리학과, 동서양 철학자들의 사상을 배우고 세계의 근원과 인간의 본질에 관해 묻고 논의하면서 참다운 인간과 과학, 세계를 모색하는 철학과,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서양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의 역사적 흐름과 이를 토대로 미래를 전망하는 사학과, 그리고 다양한 인류의 문화와 사회를 탐구하는 문화인류학과, 세계 각국 종교의 역사, 철학, 사회적 기능을 탐구하는 종교학과, 각종 문헌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문헌정보학과 등이 있습니다. 인문과학 분야의 학과들은 깊이 있는 학문 탐구를 목적으로 개설되었지만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식을 배우기도 하는데요. 주로 4년제 대학교를 중심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인문학의 대표적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생각의 근육을 키운다라는 것입니다. 하여간 근육이 없으면 멀리 가지도 못하고 오래 가지도 못하죠. 근데 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두고 쓸 수 있는 생각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으로는 창조적 상상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인문학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아니면 현실에서 출세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학문이 아니라
현실 너머를 상상해서 좀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축구 경기에 비유해 볼게요. 그 흔히 말하는 요즘에 인기 있는 학문들, 현실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 학문들은 축구 경기라고 하면 공을 다루는 기술이나 아니면 전술을 가르쳐주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인문학은 근본적으로 달리기를 가르쳐주는 학문입니다. 조금만 좀 앞을 내다본다면 바로 눈 앞만 보지 않고 내가 그 인문학을 통해서 키운 역량을 평생 동안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쓸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역량을 갖춰주는 것이 인문학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세상이 볼 수 있다면 그 인문학이 선호되어야 될 학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으면 먼저 체력을 길러라. 훌륭한 인간이 되고 싶으면 먼저 인문학적 안목을 지녀라. 많은 학문들의 기본적인 역량이 바로 이 인문학을 통해 키워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이렇게 인문학의 중요성은 잘 알지만 막상 전공으로 선택하려니 진로나 취업을 우려하는 경향도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Yo, 같이 가. Yo, attention campus. Yo, yo. 진학을 놓고 고민하는 우리의 주인공. 아니, 뭘 그리 고민하나. 좋아하는 과목 성적 다 따져봐도 인문계열이 딱인 것 같은데. 책 읽고 글 쓰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어, 영어, 제2외국어 등 언어에도 소질이 많다. 그런데 엄마가 인문계열에 가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했다나 뭐라나. 암튼 그래서 인문계열 학과를 선뜻 선택할 수 없다는데요. 무슨 소리? 다들 그런 소리들을 해대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인문계열 전공자들이 많다는 사실. 자, 보시라. 인문계열 전공을 토대로 성공한 위풍당당한 이들을. 고전문학을 전공한 CNN 설립자 테드 터너. 역사에 대한 지식으로 디지털 시대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중세 역사 전공의 HP 회장 칼리 피오리나. 인문학적 소양이 더 깊이 있는 연주를 할 수 있게 한다는 하버드대 철학 전공 첼리스트 장한나. 국사학 전공의 나우누리 창시자 나우콤 CEO 문용식 등 사회 곳곳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인문학도들입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수많은 인문계열 전공자들이 사회 곳곳에서 자신의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각 기업의 채용 공고를 보면 인문계열 전공자는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취업 걱정 때문에 적성에도 맞지 않는 학과를 선택해 실망하지 말고요. 본인이 잘할 수 있고 관심 있는 학과로 진로 선택하는 게 어떨까요? 인문학은 사회 어느 분야에서나 지식의 기반이 되는 학문이라 졸업 후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합니다. 일반 기업체에 사무 관련 업무를 하거나 문학, 방송, 영화 등의 작가 및 관련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언론, 출판, 광고, 컨벤션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인문계열 전공자들이 많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학부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광고업계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이제 제가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광고라는 게 인간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또 문화적 트렌드를 산출하는 분야이다 보니까 인문학적 배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문학 분야의 경우 외국어 실력을 필요로 하는 모든 직종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공무원, 공공기관, 무역업체, 다국적 기업, 교육계 등으로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 문학을 전공하면서 교직 과정을 이수해 중등교사로 진출할 수도 있죠. 이외에도 인문계열 전공한 학생들은 대학원에 진학해 보다 심도 있는 학업을 하고 학계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영어 업무라 어문계열 전공자가 과연 적합할까 하시겠지만 업무의 많은 부분이 외국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언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외국어 능력을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 대학 다닐 때 취업 폭이 비교적 넓은 사무직 중에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업무 파트를 가고자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식과 스킬을 쌓고자 한다면 꾸준히 스터디 활동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어느 전공이나 자신이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사전 지식을 미리 쌓아두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인문계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이제 인문계열 진출 분야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그럼 인문계열의 유리한 적성과 흥미는 어떤 것일까? 함께 보실까요? Yo, 같이 가, yo, attention campus, yo. 인문계열은 어떤 적성과 흥미가 필요할까? 먼저 인문계열은 바로바로 비판적 분석, 논리력, 상상력이 필요하다. 인문계열은 말하고 듣고 쓰고 바로 이런 능력을 요구하는 학문이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자신의 의견을 글로 잘 표현하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다면 인문계열로 고고싱!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인문계열에 필요한 적성과 흥미, 바로바로 이것! 봉주, 와인이, I love you. 코리아 김치, 이태리 피클. 세계 문화 다 달라요. 재밌어요. 인문계열은 외국어 습득 능력, 그리고 세계 각국의 문화, 역사, 사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죠. 외국 문학을 전공하든 철학이나 사학 등의 인문과학 분야를 전공하든 많은 인문학이 외국에 뿌리를 둔 분야가 많으니 말이에요. Yo, attention campus, yo. 이번에는 인문계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인문계열의 주요 특성과 학과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인문계열 이것만은 기억하자 팁 정보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캠퍼스 요요요 팁 정보 첫 번째. 인문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이자 근본. 계속 공부를 하든 취업을 하든 여러분의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든든한 후원자라는 사실. 두 번째, 인문계열 졸업 후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다. 전공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고 진출 분야에 필요한 취업 스킬을 갖춰 나간다면 금상첨화. 세 번째, 인문계열에 관심이 있다면 언어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문화, 역사, 사회에 관심을 갖고 견문을 넓혀나갈 것. 향후 학과 공부와 졸업 후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 So du denkst, es ist zu spät, aha. Und du meinst, dass nichts mehr geht, aha. Und die Sonne wandert schnell, aha. Here we go, yo, 같이 가, yo, 너의 꿈을 펼칠 그곳으로. Here we go, yo, 같이 가, yo, attention campus, yo.